치과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치과에서 엑스레이 많이 찍습니다. 파노라마 같이 전체 턱뼈가 나오는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이고, 충치 검진이나 신경 치료 같은 거 하게 되면 작은 엑스레이들 여러 장 찍게 되죠. 생각해보면 한 번 정도 찍는 건 그렇다 쳐도 여러 장이 쌓이다 보면 방사선 조사량이 꽤 될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치과에서도 CT 많이 찍거든요. 특히나 CT 하면 방사선 조사량이 엄청난 걸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치과에서 이렇게 엑스레이 막 여러 번 찍고 CT 같은 거 찍어도 괜찮을까요? 아시다시피 방사선이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때문에 엑스레이에 거부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해선 엑스레이 안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나 의료진이나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막연히 엑스레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도, 이게 실제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가 방사선이 얼마인지 아는 분들은 드물거든요. 실제로 치과 의사들도 이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의 방사선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치과에 처음 방문하면 가장 먼저 찍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인데요. 이렇게 방사선 조사기와 센서가 머리 둘레를 이렇게 돌면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치과에서 이 콘빔 CT가 등장하기 전까지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중에는 방사선이 가장 많이 조사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런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방사선 조사량은 얼마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사선 양을 시버트라는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파노라마의 방사선 양은 보통 15에서 3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무 감이 없죠. 진짜 쉽게 비교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늘 알게 모르게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특히나 햇볕을 통해서 자연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가장 흔하게 비교되는 게 하루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받는 방사선 조사량을 말하는 건데, 이게 한 6에서 8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되거든요. 즉 한 2-3일간 정도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파노라마 엑스레이 한 장을 찍는 것과 비슷한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심지어는 음식에도 자연 방사선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한 개가 0.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방출하니까 파노라마 엑스레이의 한 200분의 1 수준 정도 돼요. 바나나 200개 먹으면 파노라마 한 장 찍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파노라마 엑스레이가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3일간 자연 방사선 노출도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이 몸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조사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방사선 조사에 따른 급성 효과예요. 100메가 시버트 이하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고, 한 1000메가 시버트 정도 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100메가 시버트면 파노라마 한 4번 찍으면 100 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파노라마는 15에서 30 마이크로 시버트고, 방사선 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은 100메가 시버트니까 거의 파노라마 엑스레이 한 5000번에서 7000번 찍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노라마 엑스레이는 정말 문제가 생길 만한 방사선 조사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치과에서도 CT 찍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CT는 원래 일반 엑스레이와는 방사선 조사량이 차원이 달라요. 일반 엑스레이는 평면으로 한 방향에서 방사선이 조사된다고 하면, CT는 영상을 3D 입체로 구현하기 위해서 360도 방향에서 엑스레이가 조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전신을 엑스레이로 촬영한다고 하면 한 번만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데, 이때 한 1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방사선 조사량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전신을 CT로 촬영하면 이때 나오는 방사선 양이 한 10,00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일반 그냥 전신 엑스레이 한 100배 정도 나오거든요. 이걸 일상에서의 자연 방사선과 비교를 하면 전신 엑스레이는 한 2주치 정도 자연 방사선? 근데 전신 CT는 한 3년에서 6년 정도의 일상 방사선을 맞는 꼴이에요. 물론 이제 CT가 급성 방사선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조사량은 아니긴 하지만
자주 노출되게 되면 방사선의 또 다른 효과인 확률 효과에 의해서 암이 유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어요. 방사선의 확률 효과라는 거는 방사선의 양에 상관없이 방사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언젠가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치과에서 사용하는 CT도 방사선 조사량이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과 CT의 방사선 조사량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과에서 찍는 CT에 비하면 정말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 CT는 콘빔 CT라고 해서 일반 의과 CT랑은 방사선 조사 방식이 좀 달라요.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제 좀 길지만 방사선 조사량만 놓고 보면 거의 일반 CT의 한 10분의 1에서 한 20분의 1 정도 되고요. 파노라마 엑스레이에 비해서 한 3배에서 한 10배 정도 되니까 일반 CT에 비해서 방사선 위험성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반 CT에 비해서 해상도는 좀 떨어져요. 하지만 치과에서 중요한 구조물을 확인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는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산부의 경우에 치과 엑스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또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들이야 출산 이후로 넘겨도 되고 엑스레이 없이 저희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급성 통증이 발생하거나 이게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불편하다면 치과 치료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때 엑스레이를 꼭 찍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엑스레이의 경우 치근단 필름이라고 하는데 치과에서 찍는 이렇게 작은 엑스레이 있거든요. 방사선 조사량이 한 1에서 5마이크로 시버트 정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앉아서 받는 자연 방사선 양밖에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엑스레이 조사가 머리 쪽에 조사되기 때문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뭐 미미하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확률이라도 태아의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웬만해선 엑스레이 촬영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꼭 찍어야만 하는 경우라면 납복으로 복부를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찍게 되면 안전하게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단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들은 정말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찍고 있는 치과 CT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과 CT에 비해서는 현저히 조사량이 낮기 때문에 안심하고 찍으셔도 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중기 이후에서는 납복을 입고 촬영하신다면 안전하게 엑스레이 촬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